엄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손주 이유식 만들어야지. 엄마는 원래 이런 거 잘하잖아요. 새벽 5시, 윤정이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냉장고 문을 열고 당근과 브로콜리를 꺼낸다. 칼질 소리가 고요한 주방을 채운다. 손주가 먹을 이유식, 사위가 입을 셔츠, 딸이 출근할 때 필요한 도시락. 모든 것이 정의의 손끝에서 완성된다. 창문 밖은 아직 어둡다. 거리의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날 뿐이다. 정의는 이 시간을 혼자 견딘다. 누군가는 이걸 희생이라 부르겠지만 정의에게 이것은 그저 일상이다. 다리미질을 하며 정의는 사위의 셔츠 깃을 펴본다. 구김 하나 없이 매끈해야 한다. 사위는 까다롭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표정이 굳는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침묵이 더 무겁다. 어머니, 이거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안 돼요? 지난주 사위가 던진 말이 귓가에 맴돈다. 정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시 다림질을 했다. 참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배웠으니까. 7시가 되자 집안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딸 은지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선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가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다. 엄마, 커피 좀. 응, 벌써 내려놨어. 정희는 커피잔을 건넨다. 은지는 한 모금 마시고는 휴대폰을 들여다본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다. 고맙다는 말도 잘 잤느냐는 인사도 없다. 사위 민석이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온다. 정희가 준비한 아침상을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다. 이것이 감사의 표시인지 그저 확인의 제스처인지 정희는 알 수 없다. 손주는 아직 안 깼어요? 제가 깨울게요, 어머니. 은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섞여 있다. 정희는 물러선다. 손주를 돌보는 것도 이유식을 먹이는 것도 자신의 일이지만 엄마라는 이름은 여전히 딸의 것이다. 아침 식사가 시작된다. 민석은 신문을 펼쳐들고 은지는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는다. 대화는 없다. 정의는 그들 사이에서 투명인간처럼 존재한다. 필요할 때만 보이는 사람. 어머니,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게요. 응, 알았어. 정의는 설거지를 시작한다. 뜨거운 물이 손을 적신다. 수세미로 그릇을 닦으며 정의는 자신의 하루를 떠올린다. 장보기, 청소, 빨래, 저녁 준비.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 오후가 되자 정의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한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야 한다. 은지는 깔끔한 것을 좋아한다. 아니, 정확히는 깔끔하지 않은 것을 참지 못한다. 엄마, 이거 왜 이렇게 놔뒀어요? 사소한 것에도 지적이 들어온다. 정의는 또 고개를 숙인다. 미안하다는 말이 입에서 자동으로 나온다. 손주가 낮잠에서 깬다. 정의는 아이를 안아 올린다. 작고 따뜻한 몸이 정의의 팔에 안긴다. 이 순간만큼은 정의도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다.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가 정의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든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다. 정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인다. 저녁 시간 은지와 민석이 외출 준비를 한다. 정의는 손주와 함께 남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집은 다시 조용해진다. 정의는 손주에게 저녁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재운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밤 10시가 넘는다. 정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켠다. 드라마가 흘러나오지만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자신의 하루를 돌아본다.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움직였다. 그런데 이상하다. 아무도 정의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정의가 힘들지 않냐고 묻지 않았다. 정의는 고개를 젓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가족을 위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특히 엄마라면, 할머니라면. 엄마는 원래 이런 거 잘하잖아. 딸의 말이 다시 떠오른다. 원래, 정희는 원래부터 이랬을까? 아니다. 정희에게도 다른 시간이 있었다. 다른 이름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오래전 일이다. 지금의 정희는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할머니이고, 누군가의 장모다. 윤정이라는 이름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새벽 1시, 은지와 민석이 돌아온다. 정희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있다. 작은 방, 창문도 없는 방. 이곳이 정희의 공간이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본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한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펼쳐질 것이다. 정희는 눈을 감는다. 잠이 오지 않는다. 가슴 한편이 답답하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정희는 그것을 무시한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 정희는 달력을 본다. 오늘은 자신의 생일이다. 누가 기억이나 할까? 정희는 쓸쓸하게 웃는다. 아침 식탁은 평소와 다르지 않다. 은지는 출근 준비로 바쁘고 민석은 신문에 눈을 고정한 채다. 손주만이 정희를 보며 방긋 웃는다. 엄마, 오늘 사돈 어머니 생신이래요. 은지의 말에 정희의 손이 잠시 멈춘다. 사돈 어머니, 민석의 어머니 말이다. 저녁에 식사 모임 있어요. 어머니도 같이 가셔야죠. 의무처럼 던져진 말이다. 초대가 아니라 통보에 가깝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인다. 오후 정희는 옷장을 뒤진다. 변변한 옷이 없다. 몇 년 전 딸의 결혼식 때 입었던 투피스가 전부다. 정희는 그것을 꺼내 입어본다. 조금 헐렁하다. 살이 빠진 것이다. 거울을 본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정희는 한숨을 쉰다. 저녁 6시, 일행은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한다. 샹들리에가 빛나는 홀, 하얀 테이블보, 정갈하게 놓인 식기. 정희는 이곳이 낯설다. 사돈 어머니가 주인공이다. 명품 한복을 입은 그녀는 미소를 띤 채 손님들을 맞이한다. 사람들이 봉투를 건넨다. 두툼한 봉투들이 쌓여간다.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사람들의 입에서 축하가 쏟아진다. 사돈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정희는 구석에 앉는다. 아무도 정희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은지와 민석은 다른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바쁘다. 민석이 장모님이시죠? 누군가 정희에게 말을 건다. 정희는 고개를 들어본다. 민석의 고모다. 네. 아, 손주 육아 도와주신다며요? 요즘 같은 세상에 참 귀한 분이세요.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알 수 없는 말투다. 정희는 애매하게 웃는다. 케이크가 나온다. 초가 켜지고 생일 축하 노래가 흘러나온다. 사돈 어머니가 초를 분다. 박수가 터진다. 정희는 자신의 생일을 떠올린다. 오늘 아침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다. 케이크도 선물도 심지어 말 한마디도 없었다. 가슴이 먹먹하다. 정희는 물을 마신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민석이 운전을 하고 은지는 조수석에, 정희는 뒷자리에 앉는다. 사돈 어머니는 정말 복 받으셨어. 은지가 한숨처럼 말한다. 자식들이 효자잖아. 집도 따로 마련해드리고. 민석이 맞장구 친다. 우리도 언젠간 그렇게 해드려야 하는데. 정희는 귀를 기울인다. 혹시 자신의 이야기인가 싶어서. 근데 여유가 있어야 그렇게 하지. 민석의 말에 은지가 침묵한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한다. 집에 도착한다. 정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다. 은지와 민석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는다. 정희는 부엌으로 간다. 설거지가 쌓여 있다. 어머니, 물 좀 주세요. 민석의 목소리가 들린다. 정희는 물을 따라 건넨다. 민석은 물을 받아 마시고는 정희를 본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뛴다. 무슨 이야기일까? 앉으세요. 정희는 소파에 앉는다.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석의 목소리가 차갑다. 이 집에 어머니가 계속 계실 이유가 있나요? 순간 정희의 머릿속이 하얘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희 부부도 이제 독립적으로 살고 싶거든요. 손주도 어린이집 보내면 되고. 민석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간다. 마치 물건을 정리하듯 사람을 정리하는 목소리다. 은지야, 너는 뭐라고 안 하니? 정희가 딸을 본다. 은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다. 엄마, 미안해. 근데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잖아. 배신이다. 칼보다 날카로운 말이 정희의 가슴을 찌른다. 내가 뭘 잘못했니? 정희의 목소리가 떨린다. 잘못하신 건 없어요. 그냥 이제는 각자 살 때가 된 것 같아서요. 민석이 일어선다. 대화는 끝났다는 듯이.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다리에 힘이 없다. 방으로 돌아가는 길이 영원처럼 느껴진다. 작은 방 안. 정희는 침대에 앉는다. 손이 떨린다.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오늘은 자신의 생일이었다. 그런데 선물은 추방 통보였다. 정희는 베개를 끌어안는다. 소리 없이 운다. 아무도 들어서는 안 되니까. 며칠이 지났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아침마다 일어나 똑같은 일을 한다. 이유식을 만들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킨다. 은지와 민석도 그날의 대화를 꺼내지 않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공기는 무겁다. 정희는 그것을 느낀다. 엄마, 국 좀 더 주세요. 은지가 밥을 먹으며 말한다. 정희는 국그릇을 들고 국을 더 퍼준다. 손이 떨려 국물이 조금 흘러내린다. 조심하세요, 어머니. 민석의 날카로운 시선이 정희를 향한다. 정희는 황급히 행주로 닦는다. 미안해. 또 미안하다는 말이 나온다. 정희는 자신이 얼마나 많이 사과하며 사는지 이제야 깨닫는다. 손주가 운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를 안아 올린다. 달래는 손길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다. 내가 나가면 이 애는 누가 돌보지?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은지는 직장을 다닌다. 민석도 바쁘다. 손주를 돌볼 사람이 없다. 그래,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야. 정희는 스스로를 위로한다. 하지만 그 위로는 공허하다. 오후 정희는 마트에 간다. 장을 보는 것도 그녀의 일이다. 카트를 밀며 식재료를 고른다. 신선한 야채, 고기, 과일.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는데 옆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엄마,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어? 젊은 딸이 나이든 어머니에게 묻는다. 어머니는 활짝 웃으며 대답한다. 내가 좋아하는 거 먹자. 아니야, 오늘은 엄마가 좋아하는 걸로 할게. 둘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본다. 부러움이 밀려온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든다. 손목이 아프다. 나이가 들어서 힘이 예전 같지 않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은지와 민석의 대화가 들린다. 어머니한테 언제 말씀드릴 거야? 조금 더 기다려봐. 어머니가 알아서 눈치채실 거야. 정희는 그 자리에 멈춘다. 장바구니를 놓을 힘도 없다. 눈치채시면 알아서 나가시겠지. 민석의 말에 정희의 가슴이 내려앉는다. 정희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간다.
장을 정리하며 눈물을 참는다. 울면 안 된다. 울면 약해 보인다. 저녁을 준비한다. 손이 기계처럼 움직인다. 감정을 끈 채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쓴다. 식사 시간. 식탁에 둘러앉는다. 정희는 밥을 먹지 못한다. 목에서 넘어가지 않는다. 어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은지가 묻는다. 걱정하는 목소리가 아니다. 그저 확인하는 목소리다. 응, 괜찮아. 정희는 억지로 밥을 한 숟가락 뜬다. 씹고 삼킨다. 모래를 삼키는 것 같다. 밤이 되고 정희는 방에 혼자 있다. 작은 창문도 없는 방. 정희는 벽을 바라본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어디로 가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정희는 항상 이 집에 있었다. 딸의 집, 손주의 집. 그런데 이제는 정희의 집이 아니다. 내 집은 어디지? 질문이 공중에 떠돈다. 대답은 없다. 정희는 오래된 수첩을 꺼낸다. 서랍 깊은 곳에 숨겨둔 것. 펼쳐보니 옛날 명함들이 나온다. 윤정희 대표이사. 그때의 자신이 낯설다. 당당했던 모습, 빛나던 눈빛. 언제 잃어버렸을까? 가족을 위해서라고 했잖아.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 하지만 지금 가족은 정희를 원하지 않는다. 정희는 수첩을 닫는다. 다시 서랍 깊은 곳에 넣는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며칠이 더 지난다. 정희는 여전히 침묵한다. 말하지 않는다. 저항하지 않는다. 그저 주어진 일을 할 뿐이다. 어느 날 아침 민석이 정희를 부른다. 어머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왜? 이사 짐 싸는 거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정희의 심장이 멎는다. 이사? 누가? 저희요. 더 큰 집으로 옮기려고요. 민석은 태연하게 말한다. 그럼 나는? 어머니는 잠깐 다른 데 계셔야 할 것 같아요. 폭탄이 떨어진다. 정희는 아무 말도 못한다. 은지가 거실로 나온다. 엄마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엄마, 미안해. 근데 새 집이 좀 작아서. 거짓말이다. 정희는 안다. 집 크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인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내가 나갈게. 그 말을 하는 순간 정희는 무너진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그들 앞에서는 절대로. 주말이 온다. 정희는 자신의 짐을 싼다. 많지 않다. 옷 몇 벌, 낡은 신발, 오래된 사진첩. 이게 다야. 정희는 쓸쓸하게 웃는다. 이 집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남는 건 이것뿐이다. 가방을 들고 방문을 나서는데 손주가 복도에 서 있다. 아이가 정희를 본다. 할머니, 어디가? 정희는 주저앉아 아이를 안는다. 작고 따뜻한 몸. 정희의 가슴이 미어진다. 할머니, 잠깐 다녀올게. 언제 와? 곧 올게. 거짓말이다. 정희는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아이를 놓고 일어선다. 현관으로 향한다. 은지와 민석이 거실에 서 있다. 엄마. 은지가 입을 연다. 하지만 말은 이어지지 않는다. 잘 살아. 정희는 짧게 말하고 문을 연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아서. 문이 닫힌다. 정희는 복도에 선다. 갈 곳이 없다. 잠시 망설이다 계단을 내려간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다. 건물 밖으로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린다. 정희는 가방을 들고 걷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그저 발이 가는 대로. 버스 정류장에 앉는다. 사람들이 오고 간다. 모두 바쁘다. 아무도 정희를 보지 않는다. 휴대폰을 꺼낸다. 전화할 사람이 있을까? 친구,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다.
친척? 딸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을 것이다. 정희는 혼자다. 완전히 혼자다. 해가 지기 시작한다. 정희는 여관을 찾는다. 허름한 건물, 깜빡이는 네온 사인. 하룻밤 얼마예요? 3만 원입니다. 정희는 지갑을 꺼낸다. 돈이 많지 않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방 열쇠를 받고 계단을 올라간다. 좁은 복도, 삐걱거리는 바닥. 방문을 연다. 작은 방, 침대 하나, 낡은 TV, 곰팡이 냄새. 정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는다. 주변을 둘러본다. 이곳이 이제 자신의 집이다. 창밖을 본다. 네온사인 불빛이 방 안을 물들인다. 빨강, 파랑, 빨강, 파랑. 정희는 누워본다. 천장에 얼룩이 져 있다. 페인트가 벗겨진 자리. 이제 어떻게 살지? 질문이 허공에 떠돈다. 대답은 없다. 밤이 깊어간다. 밖에서 취객들의 소리가 들린다. 차 지나가는 소리, 누군가 싸우는 소리. 정희는 잠들지 못한다. 눈을 감아도 머릿속이 복잡하다. 새벽이 온다.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난다. 거울을 본다. 초췌한 얼굴, 힘없는 눈빛. 나는 누구지? 정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묻는다. 윤정희, 너는 누구야? 대답이 없다. 정희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며칠이 지났다. 정희는 여관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밖으로 나갈 용기가 없다. 창밖을 본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간다.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다. 정희만 멈춰 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다. 배가 고프다. 정희는 마지못해 밖으로 나간다. 편의점에 들어간다. 김밥 하나, 우유 하나.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지갑이 가벼워진 게 느껴진다. 돈을 벌어야 해. 정희는 생각한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든 여자를 어디서 써주겠는가. 여관으로 돌아와 김밥을 먹는다. 맛이 없다.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다. 식사를 마치고 정희는 가방을 뒤진다. 오래된 수첩이 나온다. 펼쳐본다. 명함들, 메모들, 지난날의 기록들. 윤정희 대표이사. 그 이름이 눈에 들어온다. 정희는 명함을 손에 든다. 내가 대표였어. 기억이 떠오른다. 회사를 운영하던 시절. 직원들과 회의하던 모습, 계약서에 서명하던 순간. 왜 그만뒀지? 정희는 생각한다. 결혼, 출산, 육아. 딸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았다. 가족이 우선이라고 했잖아. 그때는 후회하지 않았다.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가족은 정희를 내쫓았다. 정희는 수첩을 더 넘긴다. 회사 주소가 적혀 있다. 아직 있을까? 궁금증이 인다. 정희는 결심한다. 가보자. 다음 날 정희는 옷을 정갈하게 입는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하게 빗는다. 떨지 마. 스스로에게 말한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한다. 높은 빌딩, 유리로 된 외벽. 정희는 숨을 고른다. 로비로 들어간다. 세련된 인테리어,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안내 데스크로 간다. 어디 찾으세요? 직원이 묻는다. 윤정희 대표 아니, 제가 예전에 여기서 일했었는데요. 윤정희 님이요? 잠시만요. 직원이 전화를 건다. 정희는 긴장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탄다. 7층까지 올라간다. 문이 열리고 복도가 보인다. 정희는 걷는다. 발걸음이 떨린다. 회의실 문이 열린다. 안에 중년 남자가 서 있다. 회장님 살아계셨군요. 그가 정희를 본다. 눈이 커진다. 회장님이라고? 정희는 당황한다. 예전에 제 부장이었던 김상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어디 계셨어요? 연락이 끊겨서. 정희는 자리에 앉는다. 이야기를 시작한다. 회사를 떠난 이유, 가족을 위한 선택, 그리고 지금의 상황. 김상무는 조용히 듣는다. 회장님, 회사는 아직 회장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희는 놀란다. 뭐라고요? 지분도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회장님이 언젠가 돌아오실 거라 믿었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난다. 내가 아직 주인이었어? 김상무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회장님. 언제든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본다. 도시가 펼쳐져 있다. 나는 내가 누군지 잊고 살았어. 그 순간 정희는 깨닫는다. 정희는 회사 서류를 받아든다. 자신을 가장 오래 속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자신의 이름이 적힌 등기부등본, 지분증명서, 그리고 쌓여있는 배당금 내역. 이게 다 내 거예요? 김상무가 미소 짓는다. 그렇습니다, 회장님. 매년 배당금이 쌓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찾아가시지 않으셔서 별도 계좌에 보관 중입니다. 정희는 손이 떨린다. 숫자를 본다. 억 단위의 금액. 자신이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온다. 왜 아무도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연락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김상무가 오래된 수첩을 꺼낸다. 거기에는 정의의 필체로 쓰인 메모가 있다. 가족이 필요로 할 때까지 나를 찾지 마세요. 정희는 그 글씨를 본다. 자신이 쓴 글씨다. 26살 딸을 낳고 회사를 떠나던 그날. 내가 미쳤었구나. 정희는 쓴웃음을 짓는다. 가족이 필요로 할 때까지라니 가족은 날 필요로 한 적이 없는데. 김상무는 조심스럽게 묻는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희는 창밖을 본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온다. 따뜻하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린다. 젊은 여직원이 고개를 내민다. 상무님, 거래처에서 연락 왔는데요. 회장님 뵙고 싶다고. 회장님? 정희가 되묻는다. 예, 예전부터 저희 회사와 거래하시던 분인데 회장님께서 복귀하신다는 소문을 들으셨나 봅니다. 소문은 빠르다. 정희는 당황한다. 아직 복귀한다고 결정한 건 아닌데요. 하지만 회장님, 이미 업계에서는. 김상무가 태블릿을 건넨다. 화면에는 업계 뉴스 기사가 떠 있다. 전설의 윤정희 회장, 20년 만에 복귀 조짐. 정희는 기사를 읽는다. 자신이 업계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내가 전설? 회장님께서 만드신 유통 시스템은 아직도 업계 표준입니다. 회장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시장도 없었을 겁니다. 정희는 어지럽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버렸는지 이제야 실감한다. 잠깐 혼자 있고 싶어요. 김상무가 나가고 정희는 회의실에 홀로 남는다.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본다. 옛날 회사 단체 사진. 젊은 정희가 한가운데 서 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빛나는 눈빛. 이게 나였어. 정희는 사진 속 자신을 오래 바라본다. 휴대폰이 울린다. 은지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는다. 엄마, 어디야? 딸의 목소리가 다급하다. 왜? 손주가 아파. 열이 나는데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나 지금 회의 중이야. 정희의 가슴이 철렁한다. 손주, 그 작은 아이. 민석이는? 민석이도 출장 갔어. 엄마, 지금 당장 와줄 수 있어? 예전에 정희였다면 당장 달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 지금 못 가. 뭐? 엄마 지금 무슨 소리야? 손주가 아픈데. 정희는 눈을 감는다.
아이의 얼굴이 떠오른다. 하지만 정희는 입을 연다. 은지야, 엄마도 일이 있어. 일? 무슨 일? 엄마 일. 내가 알 필요 없는 일. 침묵이 흐른다.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한다. 엄마 정신 나갔어? 아니,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야. 정희는 전화를 끊는다. 손이 떨린다. 죄책감이 밀려온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낀다. 김상무가 다시 들어온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회장이라고 불러주세요. 제대로.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선다. 제가 할 일이 뭡니까? 김상무의 얼굴이 밝아진다. 먼저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미팅, 투자자들과의 만찬. 좋아요. 일정 잡아주세요. 정희는 고개를 든다. 등이 펴진다. 그리고 제 사무실 열쇠 주세요. 아직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희는 복도를 걷는다. 끝에 있는 문. 회장실이라고 적힌 명패. 문을 연다. 먼지가 쌓인 책상, 낡은 의자, 하지만 모든 게 제자리에 있다. 정희는 의자에 앉는다. 책상에 손을 올려놓는다. 나 돌아왔어. 창밖을 본다. 도시가 한눈에 들어온다. 정희는 미소 짓는다. 휴대폰이 또 울린다. 은지다. 정희는 전화를 끈다. 이제는 정희의 시간이다. 며칠 후 정희는 임원회의에 참석한다. 낯선 얼굴들, 하지만 모두 정희를 존중하는 눈빛으로 본다. 회장님, 최근 시장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가 이어진다. 정희는 집중해서 듣는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한다. 그 부분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회장님. 정희는 배운다. 20년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부한다. 저녁이 되고 거래처와의 만찬이 있다. 고급 레스토랑, 정장 차림의 사람들. 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한 남자가 손을 내민다. 정희는 악수한다. 기억하십니까? 20년 전 회장님께서 저희 회사 살려주셨습니다. 정희는 기억을 더듬는다. 어렴풋이 떠오른다. 김 사장님 맞으시죠? 네. 기억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대화가 이어진다. 정희는 조심스럽지만 당당하게 말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니, 이제는 여관이 아니다. 정희는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다. 깨끗하고 햇살 잘 드는 곳. 문을 열고 들어선다. 조용하다. 하지만 외롭지 않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신다. 창밖을 본다. 불빛들이 반짝인다. 휴대폰을 본다. 은지에게서 문자가 와 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정희는 답장하지 않는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더 이상 얼룩진 천장이 아니다. 깨끗한 하얀 천장. 정희는 미소 짓는다. 나는 윤정이야. 대표이사 윤정이. 그 이름을 되뇌며 잠이 든다. 한 달이 지났다. 정희는 이제 회사에 완전히 적응했다.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출근한다. 직원들과 회의하고 결정을 내린다. 회장님, 이번 계약건은 회장님께서 직접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검토한다. 숫자들, 조건들 모두 명확하다. 진행하세요. 대신 이 조항은 수정해서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희는 일하는 것이 즐겁다. 뭔가를 결정하고 변화를 만드는 것. 이것이 삶이라는 생각이 든다. 점심시간 정희는 사무실에서 샐러드를 먹는다. 혼자 먹지만 외롭지 않다. 그때 비서가 노크한다. 회장님, 방문객이 계신데요. 누구죠? 따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정희의 손이 멈춘다. 은지가 왔다. 보내주세요. 문이 열리고 은지가 들어온다.
초췌한 얼굴, 부순 눈. 엄마. 정희는 감정을 숨긴다. 앉아. 은지가 소파에 앉는다. 정희는 건너편에 앉는다. 무슨 일이니? 엄마 미안해.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손주가 많이 아팠어. 병원에 입원했다 나왔어. 정희의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엄마 도와줘. 나 혼자서는 못하겠어. 병원비가 필요한 거니? 그것도 있지만 엄마가 필요해. 정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신다. 은지야, 엄마는 내가 쫓아냈잖아. 그건 민석이가. 민석이 탓만 할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차갑다. 너도 동의했잖아. 내가 나갈 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은지는 고개를 숙인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다야?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은지야, 엄마도 인생이 있어. 엄마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어. 알아. 근데 뭐? 손주 때문에 다시 돌아오라고? 은지는 대답하지 못한다. 정희는 창밖을 본다. 엄마는 이제 도와주지 않을 거야. 적어도 지금은. 엄마, 필요할 때만 찾지 마. 엄마는 내 하녀가 아니야. 은지가 울음을 터뜨린다. 엄마, 제발 나 정말 힘들어. 정희는 딸을 본다. 안쓰럽다. 하지만 지금 물러서면 안 된다. 은지야, 엄마가 너무 쉽게 살았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아니야. 너는 엄마를 당연하게 여겼어. 엄마가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은지는 아무 말도 못한다. 이제 엄마는 달라. 엄마도 존중받고 싶어. 정희는 비서를 부른다. 손님 배웅해드려. 엄마. 은지가 일어선다. 엄마, 이렇게 하지 마. 나가줘, 은지야. 엄마 일해야 해.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희를 본다.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돌린다. 문이 닫힌다. 정희는 혼자 남는다. 가슴이 아프다. 눈물이 날 것 같다. 하지만 참는다. 이게 맞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한다. 며칠 후 민석이 회사로 찾아온다. 정희는 로비에서 그를 만난다. 장모님, 민석의 얼굴은 딱딱하다. 무슨 일이세요? 은지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장모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정희는 단호하게 말한다. 손주는 당신들이 키우세요. 제가 왜 도와줘야 하죠? 장모님이 할머니잖아요. 할머니면 뭐든 해야 해요? 무료 가사 도우미예요? 민석의 얼굴이 굳는다. 장모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건 누구예요? 저를 내쫓은 건 누구고요? 민석은 할 말을 잃는다. 민석 씨, 이제 당신들끼리 사세요. 저는 제 인생 살 겁니다. 정희는 돌아선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탄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희는 거울을 본다. 눈물이 흐른다. 왜 이렇게 아프지? 딸과 손주가 그립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 조금만 더 버티자. 정희는 눈물을 닦는다. 사무실로 돌아와 일에 집중한다. 일하는 동안만큼은 아프지 않다. 저녁이 되고 김상무가 들어온다. 회장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요. 김상무는 조심스럽게 묻는다. 가족 일이신가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조금. 힘드시겠습니다.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김상무는 미소 짓는다. 회장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실 겁니다. 정희는 그 말에 위로받는다. 고맙습니다. 밤이 되고 정희는 오피스텔로 돌아온다. 불을 켠다. 조용하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신다. 창밖을 본다. 휴대폰에서 알림이 온다. 은지의 SNS 게시물이다. 사진을 본다. 손주가 웃고 있다. 건강해 보인다. 정희는 안도한다. 동시에 그립다. 잘 크고 있구나. 사진을 오래 바라본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는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정희는 와인을 다 마시고 침대에 눕는다. 언젠가는 관계가 회복될 거야. 그렇게 믿으며 잠이 든다. 석 달이 흘렀다. 정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당당한 시선. 회사는 안정되었고 정희의 결정들은 모두 성공적이었다. 직원들은 정희를 존경한다.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김상무가 보고서를 건넨다. 정희는 숫자들을 본다. 30% 성장이네요. 네, 회장님 덕분입니다. 정희는 미소 짓는다. 뿌듯하다. 주말 정희는 부동산을 보러 간다. 작은 집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집. 이 집은 어떠세요? 중개인이 안내한다. 햇살 잘 드는 거실, 넓은 주방, 편안한 침실. 여기 좋네요. 베란다도 넓어서 화분 키우시기 좋습니다. 정희는 베란다로 나간다. 도시가 내려다 보인다. 바람이 상쾌하다. 여기로 할게요. 계약한다. 이제 정희의 집이다. 진짜 집. 이사하는 날 정희는 혼자 짐을 나른다. 많지 않다. 하지만 하나하나가 정희의 것이다. 가구를 배치한다. 소파, 식탁, 침대. 모두 정희가 고른 것들. 여긴 내 집이야. 정희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본다. 벅차오른다. 첫날 밤 정희는 새 침대에 눕는다. 편하다. 포근하다. 이제 진짜 내 집이 생겼어.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다. 기쁜 눈물이다. 다음 날 정희는 장을 보러 나간다. 시장을 걷는다.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 이거 주세요. 네, 손님. 신선해요. 정희는 장바구니를 든다. 무겁지만 기분이 좋다. 집으로 돌아와 요리를 한다. 자신을 위한 요리. 좋아하는 음식들. 식탁에 앉아 혼자 먹는다. 맛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만든 음식. 이게 행복이구나. 정희는 깨닫는다. 저녁 정희는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신다. 별들이 보인다. 휴대폰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다. 받는다. 여보세요? 엄마. 은지의 목소리다. 떨리고 있다. 은지야. 엄마, 나 이혼하려고. 정희는 놀란다. 뭐라고? 민석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정희는 침묵한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른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한테도, 나 자신한테도. 은지가 운다. 이혼하면 손주 데리고 혼자 살아야 해. 엄마, 나 도와줄 수 있어? 정희는 깊이 숨을 쉰다. 은지야, 엄마는 이제 내 편이긴 한데 내 하녀는 아니야. 알아. 나도 이제 알아. 내가 혼자 서는 걸 도와줄 수는 있어. 하지만 엄마가 대신 살아줄 순 없어. 은지는 조용히 운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희의 가슴이 아프다. 은지야, 내일 우리 집으로 와. 얘기하자. 엄마지? 응, 이제 엄마도 집이 있어. 다음 날 은지가 손주를 데리고 온다. 정희는 문을 연다. 손주가 정희를 보고 달려온다. 할머니. 정희는 아이를 안아 올린다. 따뜻하다. 그립던 온기. 우리 손주 많이 컸네. 은지는 집안을 둘러본다. 엄마 여기가 엄마 집이야? 응. 예쁘다. 정희는 차를 준비한다. 둘은 소파에 앉는다.
엄마, 나 정말 후회해. 은지가 말한다. 엄마를 당연하게 여긴 것, 엄마 인생을 무시한 것. 정희는 조용히 듣는다. 민석이는 변하지 않았어. 나한테도 똑같이 대해. 이제야 알았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은지야. 정희는 딸의 손을 잡는다.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 행복. 엄마도 행복해 보여. 예전과 달라. 응,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둘은 오랫동안 이야기한다. 진솔하게, 솔직하게. 해가 지고 은지가 일어선다. 엄마, 나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 시간 줘. 그리고 가끔 손주 봐줄 수 있어? 정희는 미소 짓는다. 물론이지. 하지만 엄마 시간 존중해줘야 해. 당연하지. 엄마도 일하시는 거 알아. 은지는 정희를 안는다. 엄마 사랑해. 이제야 제대로 말하네. 정희는 딸을 꼭 안는다. 엄마도 사랑해. 문이 닫힌다. 정희는 혼자 남는다. 하지만 외롭지 않다. 이제는 관계가 건강해졌다. 정희는 베란다로 나간다. 별을 본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정희의 인생 이막. 겨울이 왔다. 정희의 생일이 다가온다. 회사에서는 작은 파티를 준비한다. 직원들이 케이크를 가져온다. 회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정희는 감동한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생일 축하를 받는다. 고마워요, 여러분. 촛불을 분다. 박수가 터진다. 그날 저녁 정희는 집으로 돌아온다. 문을 여는데 누군가 복도에 앉아 있다. 은지다. 얼굴이 창백하다. 은지야, 무슨 일이야? 엄마 손주가 다시 아파. 정희의 가슴이 철렁한다. 많이 아파? 응급실 갔다 왔어. 지금은 괜찮은데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은지가 무너진다. 정희는 딸을 안는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 미안한데 며칠만 손주 좀 봐줄 수 있어? 나 일 때문에 지방 출장 가야 하는데. 정희는 잠시 망설인다. 은지야, 엄마도 스케줄이 있어. 알아. 근데 다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엄마만 믿어. 정희는 딸의 눈을 본다. 절박하다. 며칠? 사흘. 사흘만. 정희는 생각한다. 마침 이번 주는 중요한 미팅이 없다. 알았어. 데려와. 은지는 안도한다. 고마워, 엄마. 이번엔 제대로 부탁할게. 제대로? 응. 엄마 시간 존중할게. 그리고 이거. 은지가 봉투를 꺼낸다. 이게 뭐야? 돌봄비. 엄마 시간에 대한 대가야. 정희는 봉투를 보고 눈시울이 붉어진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알아. 근데 엄마를 존중하는 방법이야. 엄마 시간도 소중하니까. 정희는 봉투를 받는다. 처음으로 자신의 시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고마워, 은지야. 사흘 동안 정희는 손주를 돌본다. 하지만 예전과 다르다. 즐기면서 한다. 아이와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고 함께 산책한다. 할머니 사랑해. 아이가 말한다. 정희는 아이를 안는다. 할머니도 사랑해. 사흘이 지나고 은지가 돌아온다. 엄마 고마워. 손주 잘 지냈어? 응, 우리 잘 놀았어. 은지는 아이를 안고 정희를 본다. 엄마, 저녁 같이 먹을래? 좋지. 저녁 식사를 한다. 세 사람이 둘러앉아. 엄마, 이제 나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 은지가 말한다. 민석이랑 상담 받기로 했어. 관계 회복하려고. 잘 생각했어. 근데 안 되면 정말 이혼할 거야. 나도 이제 내 인생이 중요하니까. 정희는 딸이 자랐다고 느낀다. 은지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왜? 너한테 희생만 가르쳤나 봐.
내 인생을 사는 법을 안 가르쳐 줬어. 은지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엄마. 엄마가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 어떻게 사는 건지. 둘은 서로를 본다. 이해가 흐른다. 그날 밤 정희는 혼자 케이크를 자른다. 작은 케이크, 내 생일. 촛불을 켠다. 혼자 생일 노래를 부른다. 사랑하는 나의 윤정이 생일 축하합니다. 촛불을 분다. 소원을 빈다.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게요. 케이크를 먹는다. 달다. 행복하다. 창밖을 본다. 눈이 내린다. 하얗게. 새로운 시작이야. 정희는 미소 짓는다. 봄이 왔다. 정희는 회사 창립 기념일을 맞는다. 회장님, 20년 전 오늘이 창립일이었습니다. 김상무가 말한다. 벌써 20년이나 됐구나. 회장님께서 돌아오셔서 다시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정희는 직원들을 보며 연설한다. 여러분, 저는 오랜 시간 제 자리를 잃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박수가 터진다.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직원들이 환호한다. 그날 저녁 정희는 은지와 손주를 집으로 초대한다. 할머니 집 좋아. 손주가 뛰어다닌다. 정희는 웃는다. 은지야, 민석이는? 상담 효과가 있어. 조금씩 변하고 있어. 다행이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보여준 거. 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 정희는 딸을 안는다.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손주가 잠든다. 정희는 아이를 재운다. 우리 손주 잘 자. 은지가 일어선다. 엄마, 나 이제 갈게. 엄마도 쉬어야지. 그래. 문 앞에서 은지가 정희를 안는다. 엄마, 정말 고마워. 그리고 존경해. 은지야, 엄마도 너 자랑스러워. 은지가 나가고 정희는 혼자 남는다. 베란다로 나간다. 별을 본다. 반짝인다. 나는 윤정이. 스스로에게 말한다. 대표이사이고 엄마이고 할머니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 나 자신이야. 바람이 분다. 상쾌하다. 정희는 지난 시간을 떠올린다. 힘들었던 순간들, 슬펐던 날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 거야. 다짐한다. 단단하게. 휴대폰을 꺼낸다. 오래된 사진들을 본다. 젊은 시절의 자신. 나는 항상 여기 있었어. 삭제하지 않는다. 추억이니까. 새 사진을 찍는다. 지금의 자신. 미소 짓는 얼굴. 이게 진짜 나야. 사진을 저장한다. 침대에 눕는다. 편안하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된다. 두렵지 않다. 무슨 일이 와도 괜찮아. 이제 내가 선택하니까. 정희는 눈을 감는다. 꿈을 꾼다. 아름다운 꿈. 날아오르는 꿈. 자유로운 꿈.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어난다. 햇살이 방을 채운다. 좋은 아침. 거울을 본다. 미소 짓는 자신. 오늘도 잘 살아보자. 윤정이. 회사로 출근한다. 당당한 걸음. 직원들이 인사한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좋은 아침. 정희는 자리에 앉는다. 일을 시작한다. 점심시간 정희는 친구를 만난다. 오랜만에 연락한 옛 친구. 정희야, 정말 달라졌다. 응, 나도 느껴. 행복해 보여. 응, 행복해. 친구와 웃으며 이야기한다. 시간이 금방 간다. 저녁에는 문화센터에 등록한 서예 수업에 간다. 처음이시죠? 네. 천천히 배워보세요. 정희는 붓을 잡는다. 먹물이 종이에 번진다. 나. 한 글자를 쓴다. 삐뚤삐뚤하지만 아름답다.
잘하셨어요. 정희는 자신이 쓴 글자를 본다. 나, 미소가 번진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꽃을 산다. 자신을 위한 꽃. 집에 들어가 꽃을 화병에 꽂는다. 예쁘다. 저녁을 준비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 혼자 먹지만 외롭지 않다. 이게 내 삶이야. 만족스럽다. 밤이 되고 정희는 일기를 쓴다. 오늘의 하루. 오늘도 나는 나를 선택했다. 내일도 그럴 것이다. 일기를 덮는다. 불을 끈다. 어둠이 내린다. 하지만 정희는 두렵지 않다. 나는 괜찮아. 그 확신으로 잠이 든다. 정희의 인생 2막. 라디오처럼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그녀의 새로운 시작. 끝이 아니라 시작. 윤정희의 이야기는 계속된다.